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김춘추와 연개소문이 만난 이야기, 그리고 김유신과 계백이 황산벌 전투에서 만난 이야기, 그리고 그 결과 백제의 멸망하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모습은 계백 장군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뒤에 아이들이고, 영화 그 황산벌이라는 영화의 선생님이 캡처했는데, 계백 장군이 황산벌에 가기 전에 아내와 자식들을 죽이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계백 장군의 부인이고 자식이라면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지 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미친놈 이럴 것 같습니까? 여기는 관창, 화랑 16세, 당시 16살 소년의 당시 16살 소년 화랑 관창이 황산벌에서 죽는 모습을 선생님이 사진 캡처해서 실었는데, 여자, 어린이, 어린 청소년, 이 전쟁에서 가장 희생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누가 이기고 졌다, 어느 나라가 이기고 졌다라기보다는 이렇게 희생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자라는 뜻에서 오늘은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자, 먼저 한번 제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백제의 마지막은 의자왕입니다. 의자왕의 충신 윤충이라는 장군이 642년, 백제는 몇 년도에 망하는가 하면은 660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망하기 18년 전이네요. 아직까지 의자왕이 그리고 백제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윤충이 신라로 가는 길목인 대야성 보입니까? 대야성, 여기 대야성은 오늘날 어딘가 하면 합천 해인사 있는데, 여기 합천 해인사, 오늘날의 합천입니다. 여기로 가서 윤충이 대야성을 칩니다. 신라 입장에서는 큰일 났죠. 조금만, 하루만 말 달리면 바로 경주입니다. 신라 입장에서는 큰일 났습니다. 대야성의 성주, 옛날에 성주는 도독이라고 있는데 장군 이름이 품석입니다. 스님이 사진을 좀 캡처해가 왔는데 좀 모습이 좀 이상하게 생겼죠. 대야성 도독 품석 부부가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런데 품석이 좀 이상한 놈입니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품석이 대야성 합천 대야성에 있는 부하 거밀의 아내가 예쁘니까 빼앗았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번에 거밀이라 그랬죠. 거밀. 야가 왜 하겠습니까? 백제가 쳐들어오니까 백제에게 성문을 열어주고 아내는 불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대야성이 망합니다. 그래서 백제는 품석, 그리고 그 품석의 원래 부인을 머리를 잘라 죽입니다. 그런데 이 품석과 그의 부인 고타소, 이름이 고타소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고타소입니다. 고타소가 누구의 딸인가 하면은 김춘추의 딸입니다. 김춘추는 신라의 영웅입니다. 신라 영웅의 딸을 백제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김춘추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복수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김춘추의 지독한 복수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김춘추의 계획 1.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연개소문을 만납니다. 642년에 연개소문의 쿠데타요 기억납니까? 신라 당나라와 좀 친하게 지내자라는 고구려의 영유왕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영유왕을 따르는 100여 명의 귀족, 100명의 귀족을 죽였으면은 귀족을 지키는 군사는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이때 고구려의 군사력이 그래서 굉장히 약해집니다. 여하튼 고구려의 권력자는 연개소문입니다. 김춘추가 연개소문을 만나서 함도하도 이합니다. 함도와주면은 내 백제함 칠란다 이하니까 연개소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연개소문은 당시 645년 당나라 안시성 기억납니까? 안시성에서 당나라를 박살내고 지금 연개소문이 기분 좋을 때입니다. 어깨에 힘 들어갈 때입니다. 연개소문이 김춘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연개소문이 김춘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요 땅 내놔. 옛날고 이 땅이 고구려 땅이야. 요 땅은 원래 누가 찾고 싶어 했던 땅입니까? 예. 고구려의 위대한 온달 장군이 이 땅을 찾으려고 하다가 여기 단양에서 화살 맞고 죽었다 그랬죠. 요 땅 내놔 그럽니다. 연개소문이 김춘추한테. 김춘추가 이거 괴로운데 하면서 이때 김춘추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죽게라고 했을까요? 못 준다라고 했을까요? 죽게 하고 거짓 약속을 하고 김춘추는 평양에서 여기가 경주 아닙니까? 경주로 돌아옵니다. 일단 고구려의 도움을 받는 것은 김춘추는 실패합니다. 계획1은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면은 계획2 왜에게 갑니다. 함도하도 그럽니다. 왜? 이때 일본 서기의 기록에는 김춘추는 대단히 잘생겼고 말솜씨가 빼어났다라고 합니다. 여하튼 김춘추는 고구려에게 안 되니까 왜에게 이제 함도하독 하니까 왜는 원래 누구와 친합니까? 백제와 친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실패합니다. 그러면은 김춘추는 함도하독 할 나라가 이제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당나라에게 도하독합니다.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나당 동맹이 여기서 나는 신라, 당은 당나라. 그러니까 김춘추가 대단하죠. 처음에는 고구려의 평양성에 가서 여기 가서 실패하고 그러니까 고구려는 이때 김춘추하고 손 잡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남쪽은 안정되는데 바보 같은 연개소문이 안시성에서 이겼다고 신라를 좀 개무시합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연개소문 만나서 안 됐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죠? 왜 가죠? 역시 안 되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여기 당항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북한강 타고 한강 타고 당항성 타고 이리 가가지고 중국 당나라의 수도가 장안 여기까지 가가지고 당나라 함도하독 하니까 당나라는 아까 번에 이야기했죠. 무슨 전투에서 패배했다? 안시성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당나라는. 그러니까 당나라는 혼자 힘으로는 고구려 못 이긴다 이래 됐죠.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당나라도 신라와 손잡습니다. 당나라도 신라와 손잡습니다. 당나라가 쳐들어가면 밑에서 신라가 치고 올라오면 고구려 이길 수 있다라고 보았죠. 그래서 당나라에게 군사를 요청합니다. 이제 고구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연개소문은 김춘추와 손 잡았어야만 했습니다. 요거는 선생님 이야기했습니다. 당태종 2세 당나라는 혼자 힘으로는 고구려 뒤에서 공격할 신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양국이란 고구려, 백제를 이야기합니다. 백제는 신라가 갖고 그러면 고구려는 누가 갖는다? 당나라가 갖는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당나라는 신라에게 약속을 지킬까요? 당나라는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면 신라까지 정복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김춘추는 이거 알았을까요? 선생님은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았더라도 김춘추는 일단 어디를 박살내야 된다? 내 딸을 죽인 누구를 박살내야 된다? 백제를 박살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김춘추는 당나라와 손 잡았습니다. 이때 김춘추는 불안했을까요? 내 딸의 복수도 좋지만 위험한 당나라를 끌어들이는 게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김춘추의 마음은 매우 복잡했을 겁니다. 김춘추는
이 진지왕의 손자입니다. 진지왕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데, 그리고 김춘추의 친구는 신라의 영웅 김유신입니다. 김유신 장군의 도움으로 이제 드디어 왕이 됩니다. 김유신은 한번 보십시오. 한강을 지키던 혹시 관산성 기억납니까? 백제 성왕을 죽이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한강을 차지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김무력 장군의 손자입니다. 김무력 집안은 금간가야 왕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은 신라의 정통 귀족이 아닙니다. 좀 아웃사이더입니다. 김유신은. 그런데 탁월한 군사력 집안입니다. 군사 작전 장군입니다. 김유신이 힘이 셌습니다. 그래서 김유신은 김춘추와 손잡고 김춘추를 태종무열왕으로 앉히게 됩니다. 진덕여왕은 선덕여왕의 동생입니다. 선덕여왕 압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이죠. 선덕여왕의 동생 진덕여왕이 아들 없이 죽자 드디어 김춘추는 누구의 도움으로? 김유신 장군의 도움으로 태종무열왕 왕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고구려, 백제, 말갈과 군사를 연합하여 신라를 침략. 이 무슨 말이냐? 신라가 한번 보십시오. 누구와 손잡았다? 신라가 수당과 손잡았습니다. 그리고 신라가 너무 강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 수백 년 동안 싸우던 고구려와 백제가 한 편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백제는 원래 어디와 친하죠? 왜와 친하죠? 그리고 고구려는 돌고라고도 싸웠는데, 고구려는 너무 어느 나라가 힘드니까? 당나라가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신라가 너무 힘드니까 고구려는 돌궐 투르크하고도, 돌궐을 영어로 표현하면 투르크입니다. 이게 이제 저쪽으로 가면은 나중에 터키가 됩니다. 그래서 터키하고 고구려는 우리 민족은 형제 국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 때문에 익합니다. 돌궐하고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외하고 이게 남북이죠. 남북으로 한 편 먹고 그 다음에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동서죠. 동서로 한 편 먹죠. 이거를 6세기 말 무슨 외교라고 한다? 십자 외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라하고 수당하고 손잡으니까 그 전쟁을 하던 고구려와 백제가 할 수 없이 손 잡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그러니까 어제의 적이 친구가 되고 어제의 친구가 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국제 무대를 약육 강식의 세상,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제의 적과 뭐 먹어야 된다? 친구해야 됩니다. 어제의 친구는 내 뭐가 된다?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라, 예, 이제부터 황산벌전도 백제가 망하는 이야기.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한 편 먹었죠. 여기 당나라가 여기 덕물도에 들어옵니다. 당나라 군대가 들어옵니다. 덕물도에 660년 7월에 배 타고 들어옵니다. 몇만 군대가? 13만 군대가 이렇게 배 타고 들어옵니다. 여기 덕물도에 들어옵니다. 이때 신라는 바로 백제의 수도, 여기가 백제의 수도 삽인데 오늘날의 부여입니다. 바로 가지 않고 북쪽으로 갑니다. 남천정이라는 북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여기서 만납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백제는 헷갈립니다. 신라가 바로 사비로 안 들어오고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백제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사비로 안 가고 당나라는 여기 덕물도로 옵니다. 그래서 백제는 어떻게 착각했는가 하면 이것들이 고구려로 쳐들어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신라하고 당나라는 백제가 착각하게끔 만들어 놔놓고 바로 이 덕물도에서 바로 배 타고 여기 백제의 수도가 있는 기벌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신라는
황산벌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김유신 군대 5만 명은 계백결사대를 황산벌에서 만나서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황산벌에서 몰살시키고 사비로 들어가서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김춘추는 딸 고소타의 복수를 18년 만에 딸의 복수를 이루고 백제를 멸망시키고 백제가 660년 멸망하고 김춘추는 661년에 김춘추는 태종무열왕은 죽습니다. 죽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딸의 복수를 했으니 속 시원할까요? 아니면 이 당나라가 곧 신라로 들어올 것 같은데 마음이 매우 불안했을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김춘추는 매우 마음이 불안한 가운데 죽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황산벌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황산벌, 그러니까 신라가 김유신 장군 5만 명이 쳐들어오니까 5천 결사대 반드시 죽는다. 죽음을 각오한다 이런 말이겠죠. 계백에게 5천 명을 주고 황산벌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짬해도 이제 의자왕이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계백은 가기 전에 자기 부인과 자식들을 죽입니다. 이것은 왜 죽였는가 하면은 부하 5천 명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계백의 부하 5천 명은 알았을까요? 5천 명이 5만 명을 어떻게 이겨? 라고 하면서 5천 명은 도망갈 생각은 혹시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5천 명에게 계백은 이야기합니다. 나 부인과 자식을 죽이고 온 몸이야. 너희도 살아서 돌아갈 생각하지 마. 죽기를 각오하고 황산벌에서 전쟁해. 이 메시지를 5천 명에게 보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사랑하는 아내와 너무 사랑하는 자기 자식들을 칼로 죽입니다. 전쟁에서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지 않습니까? 계백 장군은 고구려의 백제의 충신입니까? 아니면은 멋진 남편이자 멋진 좋은 아버지입니까? 참 안타까운 전쟁의 한 모습이죠. 이렇게 계백 장군은 자기 부인과 자식을 죽이고 5천 명을 이끌고 황산벌로 갑니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5만 명과 싸우니까 4번 싸워서 4번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이 열받았습니다. 자기 조카에게, 조카 이름이 방굴이거든요. 어이 방굴, 니 한번 가봐. 16살입니다. 방굴 보고 5천 명에게 달려들어 그럽니다. 그럼 왜 됩니까? 죽죠. 방굴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장군 품일이 관창을 보냅니다. 관창, 아들, 니 5천 명한테 가서 죽어 그럽니다. 죽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뭡니까? 김유신 장군의 메시지는 뭡니까? 나도 계백처럼 나도 자식, 조카 다 죽인다. 자식도 조카도 죽이는데 너가 16살 소년들도 죽는데 신라 5만 명은 죽기를 각오하고 전쟁해라. 여기에 희생된, 이 메시지에 희생된 게 16살 소년입니다. 사진으로는 좀 나이 들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몇 살입니까? 15살이죠. 여러분들 나이 때 나라를 위해 죽으라 하면 여러분은 이때 나라를 위해 죽을 거야 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오늘 죽는구나, 너무 슬퍼, 엄마 보고 싶어 라고 했을까요? 참 전쟁의 비극적인 모습이죠. 이렇게 해서 황산벌 전투는 하루 만에 끝이 나고요. 백제는 전쟁이 일어난 지 열흘 만에 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때 사비성을 지키던 군사 1만 명이 죽습니다. 이때 의자왕은 이거 사비성에서 웅진성으로 도망갑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마치 세월호 선장을 보는 듯 합니다. 가마이스럭하고 지는 배 타고 도망갔잖아요. 백제 군사 1만 명 보고는 성 지키라 하고 지는 웅진성으로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갔잖아요. 정말 더러운 놈입니다. 정말 더러운 놈입니다. 의자왕.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선생님 생각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김춘추와 김유신은 백제를 멸망시키는데 다른 민족인 당을 꼭 불러. 요게 소정방입니다. 연마 요게 소정방입니다. 당나라 장군. 요게 신라의 장군입니다. 장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김유신 같습니다. 다른 민족인 당을 꼭 불러야 했나? 백제와 대화를 통해 평화 통일할 수는 없었나? 그리고 계백은 전쟁 전에 자기 부인 이름이 초영입니다. 부인과 자식을 꼭 죽여야만 했나? 김유신은 반굴 16살 소년 화랑을 꼭 시범 케이스로 죽여야만 했나? 전쟁의 비극적인 모습인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